안녕하세요. 저는 잉여 중 장녀인 30대 직장인입니다. 가족들과는 어릴 적부터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은 저희가 성인이 되고 난 후로 기촌을 하셨고 지금까지 10여 년간 농사를 짓고 계시답니다. 지역에선 신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입소문이 났고 농사도 잘 되어서 이제는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날 당시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연애를 할 당시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연애를 할 때 데이트는 가게에서 했고 저 역시 남편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에서는 저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유, 우리 소연이 없으면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가나 모르겠다. 준혁이가 좀 부족해도 소연이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네. 어머님 감사해요. 저는 준혁 씨가 잘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게 꾸려나가면서 추억도 쌓고 좋아요. 에휴, 착한 소연이 덕분에 우리 준혁이가 잘 될 것 같구나. 정말 고마워. 그동안 준혁이 혼자 가게 운영하느라 힘들기도 했는데 많이 도와준다며? 그냥 쉬는 날 잠깐씩 도와주는 거예요. 준혁 씨도 열심히 하니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어머님. 저는 정말 열심히 남편의 사업을 서포트했고 좋은 기회로 남편의 사업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남편이 자수성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그전에는 좋아하셨던 시댁 식구들도 점점 저를 부족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쉬는 날 일을 도와주러 오면 그만해도 괜찮다며 말리기 바빴는데 일이 잘 되자 제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남편에게 매달려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예, 저기 좀 정리해라. 눈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 정리를 해야지. 바쁜 준혁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겠니? 아, 네, 어머니. 저 아까부터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바빠서 못 치운 거예요. 에휴, 도와주러 왔으면 도움이 돼야지. 무슨 굼벵이 마냥 이렇게 굼떠? 엄마, 그만해. 소연이 나 도와주러 왔잖아. 요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드실까? 아이고, 준혁아. 이제 쟤 그만 오라고 해라. 옆에서 이렇게 네 사업장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 이제 그만 오라고 좀 해. 아, 무슨 오해해? 연애하고 있는데 오해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너넨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붙어 있으면 다 결혼한 줄 안다니까. 그러니 앞으로 생각해서라도 그만 오라고 해.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소연이랑 결혼할 거야. 얘가 정말? 네 수준이 있지. 무슨 쟤랑 결혼한다는 거니? 엄마, 그런 말 할 거면 가게 오지 말고 그만 가. 소연이 들어오. 저희는 10년의 연애를 했어요. 사업을 운영하던 순간부터 잘 된 이후까지 저는 쉬는 날이면 남편의 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종업원을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일이 끝나면 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낮에 급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면 가서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남편이 성공을 하니 정말 뿌듯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맙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마음을 믿고
시댁 식구들이 나를 탐탁치 않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결혼을 해도 너랑 할 거야. 그리고 평생을 산다면 너랑 살 거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마. 너만 내 곁에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준혁 씨, 난 준혁 씨가 잘 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렇지만 준혁 씨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 너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한다고 이미 얘기했어.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하는 거잖아. 나만 믿고 결혼하자. 준혁 씨, 고마워.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결혼을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저를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과의 헤어짐을 크게 고민했지만 남편은 주변의 생각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자신은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에 저는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신혼 때는 남편도 정말 바쁘지만 저에게 잘해주었고 저 역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저와 보내는 시간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사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그 이면에는 제 노력도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는 초창기 때부터 저는 SNS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저곳 홍보도 하고 글도 꾸준히 남기면서 사람들이 제가 운영하는 SNS를 좋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SNS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기 시작하면서 가게는 잘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나 가게에는 저의 정성이 들어간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게가 잘 될수록 남편은 바빴고 가끔씩 방문하는 시댁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바꾸셨어요? 어머, TV도 바꾸셨네요? 아, 그래. 이번에 가전들 싹 다 바꿨다. 준혁이가 이번에 다 바꿔줬지. 역시 애가 세심하니까 이런 것도 다 바꿔주고 이래서 큰아들밖에 없다고 하나보다. 아, 그렇구나. 준혁 씨가 저한테는 별말 안 해서 몰랐어요. 예, 너한테 얘기할 게 뭐 있니? 어차피 준혁이 돈으로 바꾸는 건데 네가 여기에 뭐 한 푼이라도 보태준 것도 아니고 뭘 말하라는 거야? 에이, 그래도 어머님, 이런 건 말해줘야죠. 제가 친정집 가전들 다 바꿔주고 말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가 번 돈이 있어서 친정 가전들을 다 바꿔줘? 거기는 준혁이 돈이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여기 집은 너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시댁에는 갈 때마다 고급스럽고 새로운 물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외식을 한번 할 때도 항상 고급 음식들로 먹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 생각이 났지만 사실 남편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대신 내가 잘 챙기면 되겠지 생각을 했었죠.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명절 때도 바빴습니다. 시댁에 그래서 저 혼자 가서 명절을 보내고 친정에도 혼자 가야 하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행사든지 남편은 바쁘다는 이야기로 참석을 하지 않았죠.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친정 식구들은 이런 남편의 상황을 모두 이해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남편이 바쁘다고 못 왔어. 에이구, 그러니? 그래, 가게 운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힘들겠지.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 그럼. 우리도 사업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평생 가족인데 이럴 때 안 봤다고 서운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뭐. 괜찮으니까 장서방도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주렴. 괜히 우리에게 꺼내면 신경 쓸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미안하다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해. 엄마랑 아빠는 좀 서운하지 않아? 그래도 사이인데 행사도 제대로 참석 안 하고 얼굴 안 본 지도 꽤 됐잖아. 에휴, 어쩔 수 없지. 장서방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그래도 열심히 일하니까 가게도 잘 되고 얼마나 좋니? 조금 서운해도 참다 보면 좋은 날 오니까 너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우리는 거기다가 이렇게 시골에 사니? 시간 내서 한 번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니? 그래, 소연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니. 아직 젊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빨리 기반 잡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앞으로 얼굴 볼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서운할 필요 하나도 없다. 친정 식구들은 남편이 어떠한 행사가 있어도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것을 보고 서운할 만했지만 결혼 내내 서운하다는 내색은커녕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고 힘들겠다며 편을 들어주기 바빴어요. 그런 친정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와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 마음이 씁쓸했죠. 심지어 친정에서는 남편이 너무 힘들겠다며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직접 구입을 해서 제 손에 들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에 좋다는 비싼 음식들도 주기적으로 집에 보내주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 아빠가 당신 고생한다면서 보내온 영양제야. 이거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침에 나갈 때 꼭 챙겨 먹고 나가요. 아, 그래? 아, 무슨 이런 걸 또.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해. 집에 영양제도 많은데 굳이 왜 보내셨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건데 연락이라도 한번 해요. 알았어. 다음에 해. 오늘은 좀 피곤하네. 다음에 시간 될 때 전화할게.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는커녕 고맙다는 말을 전달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음날부터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비싼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꼴을 보고 정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점점 정이 떨어지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저와 친정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가게와 시댁 식구들밖에 몰랐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바쁜 시기에도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가게도 내팽개치고 달려갈 정도였죠. 그때마다 가게를 대신 봐야 했던 것은 저였습니다. 당신 오늘 일 끝나고 별일 없지? 별일 없지. 왜? 아, 엄마가 몸이 안 좋대. 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추고 와야 될 것 같아. 나 대신 가게 좀 보고 마감 좀 해줘. 여보, 나 며칠 동안 야근하고 어제는 밤새워서 일 마쳤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냥 어머님 병원 갔다 오고 마감은 당신이 와서 하면 안 돼? 아, 엄마 병원도 갔다 오고 어떻게 가게까지 가? 당신이 할 수도 있잖아. 이것도 못 도와줘? 여보, 나 주말에 당신 가게에서 내내 일하고 바로 출근했어. 체력도 떨어지고 힘들어. 아,
그럼 엄마 아프다는데 그냥 놔둬? 당신 정말 정없다.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어머님 챙겨드리고 오면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 아, 알았어. 일단 엄마 병원부터 갔다 오고 상황 보면서 갈게. 알았지? 남편은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연락이 오는 날이면 가게 일을 뒤로 하고 어머님을 보러 가기 바빴어요. 그 정도로 시댁 식구들에게는 지극정성인 아들이었죠. 더군다나 남편은 가게가 잘 된 것이 어머님의 정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가게를 오픈한 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가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다며 남편에게 말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새벽 기도를 하는 엄마의 정성에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남편은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고 어머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감격하는 일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엄마 아니었으면 제 가게도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 우리 아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그냥 아침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빈 것밖에 없지 뭐. 아무쪼록 이렇게 아들이 잘 되고 나니 이 엄마 마음은 아무 걱정도 없이 편안하다. 그리고 내 기도만큼이나 우리 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늘이 감동한 거지. 이 모든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으로 전하였고 그런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매 식사 자리의 마무리였어요. 항상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실 가게가 잘 되지 않자 가게 콘셉트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해보는 건 어떠냐며 제안을 했던 것도, 가게 내부 인테리어를 구상했던 것도, SNS 홍보를 했던 것도 모두 저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일을 하면서도 틈내서 항상 홍보글을 작성하고 이벤트를 열고 가게 일을 도와주었지만 저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쩐지 기분이 상했습니다. 당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고마워? 어? 갑자기 뭐가 고마워? 아니, 당신 가게 인테리어며 홍보며 가게 메뉴며 다 내가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잖아. 아니, 그게 왜 고마워? 그냥 당신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한 거 아니었어? 거기다가 그게 가게가 잘 됐는데 무슨 보탬이 되었다고 고마워해야 하지? 아니, 뭐야? 진심이야? 당신 좀 말을 이상하게 한다. 솔직히 인테리어 바꾼다면서 돈도 더 들어가고 가게 메뉴도 원래 있던 거 바꾸면서 고생하고 홍보는 솔직히 그렇게 해도 별 효과도 없었잖아. 근데 가게가 잘 되는데 뭐가 도움이 되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당신 인테리어 바꾸고 손님들이 포토존이라며 사진 매번 찍어간다면서 좋아했잖아. SNS로 홍보 열심히 하니까 그거 보고 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었어? 맞아. 맞긴 한데 그게 가게가 지금까지 크는데 도움이 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한테 고마워할 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네?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가게 잘 되는데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거기다가 요즘 누가 SNS 보고 맛집을 찾아? 그냥 물어물어 알아서 오는 거지. 남편의 말에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간 제 일을 하면서도
틈내서 남편의 일을 도와주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때 이후로 저는 남편에 대한 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남편은 그 모든 것이 시모 시댁 식구들의 노력이라 볼 게 뻔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지나갈 즈음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제 동생의 결혼 소식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우리 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다다음 주인데 이번에는 가게 때문에 못 간다고 하지 말고 꼭 참석해. 그래도 가족 결혼식인데 참석해야지. 다다음 주? 그때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무슨 어떻게 가게 접고 가라는 거야? 그날이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올 줄 알고 그런 말을 해? 그럼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왜 참석을 못해? 아니, 그날 하루 가 계시면 손님들도 싫어하고 가게도 잘 안 찾는다고. 거기다가 그날 매출이 평일 4배는 더 되는데 어떻게 쉬워? 그래서 결혼식 참석을 못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은 참석해야지. 당신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셔도 가게 때문에 못 가겠다고 얘기하겠다. 아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솔직히 처제가 나 참석하는 걸 기대하겠어? 언닌 당신이 참석하는 걸 원하지. 그냥 바빠서 못 왔다고 해. 저희는 그 후 냉전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동생 결혼식 날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면서 동생에게 가져다 주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형부로서 축의금 두둑히 주려고 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마트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마트 상품권이잖아? 이걸 왜? 아, 결혼하면 장 볼 일도 많을 거 아니야. 축의금 대신 넣었어. 처제도 좋아할걸? 뭐? 축의금 대신에 이마트 상품권을 넣었다고? 당신 진짜 도라이야? 뭐, 도라이? 당신 이게 얼마인 줄 알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무려 10만원짜리 3장이라고. 두 사람이 장 보는데 30만원까지 장 볼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30만원이나 장 보면 이게 진정한 필요 있는 물건이지 뭐가 문제인데? 세상 천지에 축의금을 상품권으로 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네.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결혼식 참석도 안 하고 거기다가 축의금으로 상품권을 준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우리 집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했어. 내가 뭘 무시했다는 거야? 가장 실용적인 물건 주는 건데. 처제 사는 곳 바로 옆에 이마트 있잖아. 그러니 거기 상품권 주면 내가 얼마나 처제를 생각했다는 거겠어? 이따위 상품권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지고 가! 저는 남편 얼굴에 상품권을 뿌리고 그대로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상품권을 얼굴에 뿌려갔다는 것에 화가 나 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죠. 남편과의 관계는 그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6개월 후 시동생은 갑자기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예비 동서를 보게 된 날, 저는 남편의 태도에 정말 있던 정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우리 동생이 결혼을 드디어 하는구나. 언제 하는가 나는 정말 기다렸는데. 이렇게 좋은 날 내가 선물 줘야지. 아유, 무슨 선물? 아이고, 또 장남이라고
동생 결혼 선물 준비했는가 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게 있지. 바로 전세금 내가 바로 쏜다. 뭐? 전세금? 와, 뭐야 형? 진짜 전세금 해주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전세금 바로 쏜다. 계약하고 계약금 받을 계좌 보내줘. 만변하기 전에 얼른 보내주지. 재수씨, 내가 재수씨 편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어머나, 역시 장남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위해서 전세금까지 해주다니. 정말 엄마는 너무 감동이다. 형, 진짜 형 너무 멋있다. 나 진짜 잘 살게. 형 덕분에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뭘 이 정도 가지고. 좀 더 있으면 집 한 채 딱 해주는 건데. 전세금만 해준다니 뭐 아쉽지. 어머님은 감동을 받아서 우시고 시동생은 형밖에 없다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의기양양하게 시동생에게 전세금을 보내주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해도 진짜 너무한다. 내 동생 때는 결혼한다고 마트 상품권 줘놓고서는 당신 동생 결혼한다고 하니까 전세금 3억이나 지원해준다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뭐가 뭐 하자는 거야? 동생이 결혼 안 했는데 형으로서 그 정도도 못 해주나? 뭐? 형으로서? 지금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나 있는 거야? 왜 이런 말을 내가 못하지? 내가 번 돈으로 내 동생한테 주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당신 진짜 그 가게 잘 된 게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가게 일해도 나한테 월급은커녕 아르바이트비도 안 챙겨줬잖아. 가족끼리 무슨 아르바이트비야? 거기다가 가게 잘 되니까 당신도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거잖아. 그리고 가게 잘 된 거? 나 때문 아니지. 엄마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잘 되는 거잖아. 내가 무슨 나 때문이라고 한 적 있어? 그게 왜? 됐고, 당신 전세금 당신 동생한테도 했으니 나도 우리 동생한테 좀 지원 좀 해줄게. 당신 말대로 당신 돈으로 당신 동생 챙겼으니까 내 동생 내가 챙길 테니 딴 말 하지 마. 에? 그게 뭔 말이야? 당신이랑 나랑 월급이 다른데 어떻게 그 돈을 맘대로 써? 당신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안 되지. 너네 집하고는 급이 다르지. 난 그 정도의 급이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농사 짓는 처거에 코딱지만한 월급 받는 아내까지 다 감수하고 살고 있는 건데, 억울하면 네가 나처럼 벌던가. 남편의 말에 저는 있던 정도 다 떨어졌죠.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돈만 밝히는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을 했죠. 아이가 없었던 상황이라 저희는 합의하에 빠르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서류가 모두 마무리된 후 양가 부모님께 알리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혼 소식에 매우 놀라셨지만 이내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혼을 하고 얼마 뒤 부모님께서는 저와 동생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다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아, 다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농사도 짓고 관리도 하다 보니까 좀 버거워서 조금 이르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 상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갑자기 부동산? 엄마 아빠한테
부동산이 있었어? 전혀 몰랐는데. 여러 곳이 있긴 한데 이걸 너희들이 같이 나눠서 가지면 어떨까 싶다. 둘이 더 가지겠다고 싸운다면 나눠줄 생각은 없고. 뭐, 상속이면 엄마 아빠 뜻대로 하는 거지만, 갑자기 웬 부동산이라는 거야? 엄마 아빠 사업 정리 다 하시고, 여기 내려오신 거 아니었어요? 사실 사업은 계속하고 있어. 그냥 전문 경영인을 두고 맡겼을 뿐이고, 우리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정리를 다 하긴 했는데, 부동산이며 이런 건 바로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 너희들도 있고. 그래. 아무튼 이래저래 큰애도 이혼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모이라고 했다. 소연아, 지금까지 우리가 별말은 안 했지만 상서방이 우리 집 무시했던 거, 아니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무시했던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다 알려야 하나 싶었는데 굳이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니라서 말은 안 했던 거고. 어쨌든 이혼을 했다고 하니 이제는 너에게 넘겨줘야 할 것 같구나. 부모님은 이제 농사에 전념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사 자리에 있는 사업도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부모님은 저와 동생에게 똑같이 부동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제가 받은 부동산 리스트를 보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주소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전세로 들어간 집 건물이 바로 부모님 명의의 건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때 동서만 만나서 시동생을 보지 못했는데 결혼식 날 시동생 옆에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있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못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이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죠. 저는 아무래도 껄끄러운 사이였기 때문에 시동생에게 계약 연장은 하지 않겠다며 내가 입주를 할 것이니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 왔었죠. 오랜만이네. 소식 들었어. 동생 사는 곳 건물주가 당신이라고? 들어보니 당신이 입주할 거라고 이번에 나가달라고 했다며? 나 때문이야? 그래, 당신이랑도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나?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사이도 아닌데 그 가족을 내 건물에 두는 건 이상하지. 당신 혹시 나랑 재결합 생각하고 있어? 뭐? 내가 미쳤니? 아니 그게 아니면 갑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 건물을 사들이는 것도 이상하고 거기다가 동생한테 억지로 나가라고 한 다음 나한테 연락 오게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뭔 자신감이야?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거울은 보고 다니는 거지? 당신이랑은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입 밖으로라도 그런 말 내뱉지 마. 불쾌하니까. 남편은 자신이랑 재결합을 하고 싶어서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죠.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내니 부모님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더니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에 연락을 바로 하시더니 무언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어디에 연락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장서방 사업하는 거 지원해주고 있었다. 장서방은 잘 몰랐겠지만 너랑 결혼할 쯤 좀 힘들었잖니. 그래서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있었지. 벌써 몇 년째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너랑 이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따위 전화를 했다고 하니 이제는 지원을 끊어야 할 것 같구나.
뭐? 아빠 그럼 남편이 어디서 지원받고 있다고 한 게 아빠였어? 남편 말로는 자기가 엄청 콘택트해서 지원받은 거라고 하던데? 콘택트는 무슨? 그냥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알아보고 지원을 해준 거지. 그럼 남편 가게도 결국 남편 노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던 거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자신의 가게가 본인과 시댁 식구들 덕분이라고 말했던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 이번 남편이 전화를 해온 사실을 알고 분노를 하시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횡포를 모두 밝히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무척이나 분노하셨고, 모든 지원을 바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이미 제가 가게 경영에 손을 뗀 이후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지원도 중단이 되며 사업은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도중에 남편은 제가 가게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처가댁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는지 계속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네 덕분에 가게가 잘 되었던 건데 미안하다. 다시 돌아와 주라. 누구세요? 아니, 엄마가 아침 내내 기도해서 잘 된다고 하던 사람 어디 갔어요? 그렇게 내가 했던 것도 알아달라고 할 때는 뻔뻔하게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돌아와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미안해. 나 이제야 다 알았어. 나 잘 되게 하려고 너랑 처갓집에서 지원해 준 거. 미안해, 이제 알아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알았다고? 아니, 그전부터 당신은 알았어. 그런데 무시했던 거지. 급이나 나누면서 우리 집은 당신 집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급이 아래인 집에서 지원해줬는데 그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나 보지? 얼굴에 철면피라도 깐 거야, 뭐야? 소연아, 너 그렇게 독한 말 하는 애 아니잖아. 내가? 내가 독하다고 하는 거야? 진짜 독한 게 뭔지 모르는가 보다, 준혁 씨. 독한 건 준혁 씨랑 준혁 씨 가족들이지. 고생고생해 가면서 도와줘도 외면하고 무시했던 당신네들이 독한 거라고 알아? 뻔뻔하게 연락하지 말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가게 한번 살려봐. 소연아, 어떻게 내가 가게를 살리니? 지원도 모두 끊기고 거기다가 사람들도 이제는 가게 잘 찾아오지도 않아.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왜? 당신한테 도움받아 본 적 없는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아, 전세금 받았던 시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 기회 다 날려버린 건 당신이야. 내가 당신 곁에 끝까지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잘나서도 아니라고. 그렇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뭐 어쩌겠어? 당신 덕분에 내가 그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게 되었네.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마워. 그럼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남편은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리자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편의 연락을 차단하고 다시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저에게 자꾸만 연락이 오는 바람에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자부하던 가게는 결국 저와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운영되었던 곳이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저의 노력을 인정해주지도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가족들 사이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네요. 지금은 누구보다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생각해주는 연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행복할 날이 오겠죠.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